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입니다. 오늘은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박사님께서 이제 해 오셨던 네, 최준영의 지구본 연구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빅팬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정말 꼬박꼬박 그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꼭 봤어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아시지? 이것까지 다 아시지?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좀 학교 다닐 때는 좀 산만하셨다고. 예, 주위 3만형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 기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러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오늘 또 이렇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네.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네. 날도 덥고, 날도 덥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기후와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전기, 전기. 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날이 이렇게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예전에도 이렇게 더웠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예. 평균적으로 더워진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예전에 저 어릴 때, 뭐 1980년대 이럴 때 보면 나이 1년에 평균 30도를 넘어가고 열대야가 발생하는 날은 며칠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날이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열대야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 3일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떻죠? 뭐 한 7월 초부터 뭐 8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날씨 자체가 엄청 더워진 건 맞아요. 열대야가 일상적인 것 예, 같아요. 일상적이 됐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네.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수백 명이 뭐 사망하는 이런 일이 빚어졌잖아요. 근데 그 기사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네. 숫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72시간 동안에 약 한 100mm 정도 비가 왔어요. 예, 3일 동안에 100mm 정도 비가 왔는데 네. 그렇게 다 쓸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시간당 100mm도 우습게 보잖아요. 보면. 네네네. 예, 그러니까 각 나라 이 기후 변화라는 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제 나쁜 기상, 악기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군 할아버지께서 털을 잘못 잡으셨는지 이제 극악의 조건을 이제 그동안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40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네. 1년에 60도 정도 차이 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단련이 돼 있군요. 단열이 돼 있고 시스템이 네. 다 갖춰져 있어요. 여름 되면 여기 저기 있는 다 에어컨, 그렇죠. 목풍기, 다 이제 집에는 반팔 옷도 있고 파카도 있고. 파카도 있고, 그렇죠. 집에 가면은 다 어느 집에 웬만한 집 가면 다 이중창,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더워졌네, 에어컨 좀 더 틀어. 좀 더 추워졌네, 내복을 껴입어야 되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그동안 기후가 온난했던 이제 유럽이나 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저도 90년대 중반에 이제 처음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히치하이킹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네네네. 너무 걷기 힘들다. 네. 근데 새로 막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제규어가 앞에 탁 쓰더니 태워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로 탔는데 네. 차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 비싼 제규어에. 그래서 안 켜주시나? 그리고 이렇게 한참을 봤는데 없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물건인데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당히 드문 물건이에요. 집에서까지 에어컨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폭염이 한 달간 지속이 됐는데 네.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2,000명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이 사망했죠. 네. 예, 그러니까 선풍기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기후 변화다 그러면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고 100년 후에 뭐 누가 살겠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분들은 이제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네요. 나의 이제 생존이 이제 위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네. 쓸려 내려가고 네. 독일 평원 한복판에서 쓸려 나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기후 변화가 자기를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요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물러나는데 후임 총리로 아직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넘버 2 정도
두 번째 가능성으로 거론되시는 분이 녹색당. 녹색당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 되게 군소정당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정당이 그러니까 이미 지자체에서는 많은 이제 주정부에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유럽 특히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예.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네, 의외로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는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냥 인류적인 보편적인 어떤 미래를 위해서 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쪽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이 위협에 갈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호들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호들갑스러운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제일 적게 나타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거는 왜 아까도 이미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잘 돼 있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기후 변화 나타나는 게 이제 해안 침식, 뭐 바다 이제 해수면에서 올라오니까 네네. 뭐 이를테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논이 일어나 보면 자기 논이 절반씩 바다로 쓸려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식수가 없어요. 농업 용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안가 가보면 전부 콘크리트 제방으로 도로로 쫙 다 돼 있고 어디 가도 다 배수 펌프장 다 돼 있고 네. 혹시라도 문제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 없게 어. 덮어씌우고 또 덮어씌우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당연한 집중호우, 재난 뭐 이런 재해라고 생각해서 한 40년간 맞춰왔던 일들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랑 일본 정도만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거기 그만큼 이제 준비를 못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어딨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이걸 줄여야 된다. 네. 라고 해서 1997년에 이제 교토 의정서를 만들어서 이제 선진국끼리만 줄여보자. 네네. 라고 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리고 우리는 빠지는 걸로 하고. 저희는 그때 개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빼죠. 예. 그래서 빼주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3년 후부터 이제 중국이 갑자기 급부상하고 인도가 급부상하니까 이제 그 밸런스가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선진국 줄여봐야 소용없다. 라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십몇 년 논의를 쭉 거치다가 이제 그 파리 협정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2050년이라는 네. 이제 명확한 데 타겟이 이제 설정이 됐죠. 이제 보면 2050년까지는 전 세계 국가가 이제 넷 제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네. 이거를 뭔가 이제 줄여서. 상쇄할 수 있는 방안만큼만 하자. 네네. 나무가 흡수하던 땅 속에 파묻던 그게 이제 넷제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2050년까지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각국의 이제 정책을 내놔라. 네네. 라고 했던 거죠. 보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네. 내놔라 빨리.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얼마 전에 이제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사실 저 기관이 네. 알고 보면 저런 거 할 기관이 아니긴 아니죠. 하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저희로 따지면 정말 안면 몰수하고 180도.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는 그러니까 분들이 너마저 놀라셨던 막 이런 것 이야기 같아요. 나오는 거죠. 예, 이제 보면. 예. 그래서 보시면 어쨌거나 이 뭐 선진국, 그다음에 개도국 모두 다 뭐 할 거 없이 약간의 시차는 있죠. 한 2020년부터 선진국은 벌써부터 많이 줄이겠다. 줄여야 되고 개도국은 한 2025년, 6년부터는 이제 줄여서 2050년까지는 넷제로에 도달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낸 거죠. 근데 저게 딜레마가 뭐냐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그래서 옛날식으로 돌아가자 이건 절대 답이 아닌 거죠. 더 풍요롭고 잘 살면서도 저탄소를 이제 사회를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상당히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면은. 박사님 되게 웃기시네요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성장도 하고 싶고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일식집 가보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스크림 튀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요? 식으로. 예,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직면하고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저탄소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네. 이제 과제를 가지고 다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한 20년 동안 고민을 하니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료한 방법을 채택하기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 답은 전기입니다. 전기를 쓰자. 전기를 쓰자. 왜냐하면 전기는 일단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니까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쓰게 되면은 실제로 각종 화석 연료를 석탄이나 석유를 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네네. 해서
전기를 쓰자. 집에 있는 난방도 이를테면 전기로 쓰고, 네. 취사도 저희 인덕션 쓰잖아요. 네네. 전기로 하고, 자동차도 전기로 굴리고. 음. 그러면은 기존에 집에서 난방할 때 쓰던 가스 보일러도 없앨 수 있고, 내연기관 차에 쓰이는 휘발유나 디젤도 안 쓸 수 있고, 좋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했더니 예. 답은 전기였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뭔가를 막 바꾸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 20년,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사이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이 네. 급격히 다운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항상 30년 후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빠르게 이제 원가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 주식을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예. OCI 주가가 70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한 10분의 1이 났잖아요. 저는 국회에서 2007년부터 일할 때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202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2020년 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예상이 맞았어요. 실제로? 대부분 2020년 정도 되면 2000년대 중반쯤 나온 자료들을 보면 네. 15년 후 정도 되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이제 비슷해질 거다. 라는 것들이 이제 도달을 했던 거죠. 도달하고 나니까 네.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싼 나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두 번째 겪는 이제 낯섦인 거죠. 아까는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되게 낯선데 유럽 친구들한테는 되게 친숙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는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비싸고 뭔가 불편한 존재 같은데 유럽 친구들한테는 되게 싸고 풍부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봐 이렇게 했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당군 할아버지를 원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왜 이쪽에다 털을 잡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쫙 놓고 보면 제일 좋은 곳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북해. 예, 요 지역이에요. 독일 북부. 예. 그 다음에 미국의 태평원, 중서부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의 동서해안 지역. 여기하고 저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네. 레벨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 박사님 지리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 전기를 이런 식으로 싸게 생산을 해서 풍부하게 쓸 수 있고 더 저렴해질 수 있고 최소한 비싸지는 않게 네.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봤으니까 다 된다. 너희들도 왜 그렇게 안 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보면. 아니 뭐 교과서로 보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공부를 안 그렇죠. 해가지고 꼼꼼하게 시험을 문제를 못 연습 문제 잘 풀어보면 되지. 그런 라고 느낌이에요.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숫자들이 숨어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전기 사용량이 그동안 줄어왔어요. 네, 1인당 이제 전력 소모량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2012년에 한 5,400kW/h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18년 정도 되면 4,900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국가에서 쓰는 거를 그 나라의 인구로 쫙 나눠봤을 때 보면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다 줄어요. 한 10년 사이에 한 5% 정도씩 준 거죠. 인당. 아마 그거는 제조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부문이 이제 그만큼 이제 축소가 되니까 네. 전력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효율화를 이제 택하는 거죠. 그 나라들도. 효율화. 이를테면 뭐 냉장고 교체하고 텔레비전 교체하면 해도 벌써 똑같은 저전력 제품 많이 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조업이 이제 떨어지니까 네. 이 전력 수요가 줄어든 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은 계속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 거는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유럽 친구들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한테 봐봐 줄일 수 있어. 네. 너희도 우리랑 같은 길을 걸어가면 돼. 네네. 2050년, 30년이 남았어. 너희가 우리보다 한 10년 늦은 건 인정할게. 네네. 지금부터 줄여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 그럼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럼 좀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좀 공짜로. 그냥 다 기술 남겨줘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은 다 알려져 있죠. 그런가요? 기술은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한테는 적용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탁 뛰어올랐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선진국으로 뛰어오를 때 가장 기여를 한 건 뭘까요? 대한민국이 금융? 제조? 제조업이죠. 제조업. 결국 제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한 거죠. 수출 많이 하고 예. 수출 중심. 수출 중심인데 수출 중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많이 쓰는 거죠. 네. 더더욱이나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중무장대형이라고 그렇죠. 에너지 다소비형이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산업 구조를 아주 효율화를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과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좀 오늘을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예. 해주실 걸로 기대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자 풍력 저절로 그냥 원가 없이도 막 나오잖아요. 태양광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기로 모든 거를 다 전환시키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IEA에서 나온 전망에 따르면 이제 지금 화면에서 나오시는 거지만 노란색이 이제 2050년입니다. 보면은 노란색이 2050년. 예,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2020년이죠. 네. 그러면 그래프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는 2020년 그래프가 없어요. 저게 미래 전력 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네, 네. 뭐냐면은 지금 안 쓰는 거 지금 안 쓰는데 전력 수요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분야들이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 뭡니까? 라이트, 더티. 더티라는 말을 저기는 많이 더티. 라이트 듀티. 그러니까 이제 경트럭이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중소형 뭐 승용차 경트럭, 같은 예, 헤비 트럭 이런 거는 예, 지금 예. 쓰는 게 없는데 전기를 안 쓰는데. 전기를 안 쓰는데 전기가 왕창 많이 쓸 늘어나는 거고. 거고. 예. 그다음에 요리할 때도 쓰고. 그렇죠. 쿠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그 건물 같은 경우 난방도 그렇고. 네. 근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이제 산업 부문에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다. 그러네요. 중공업, 경공업. 네.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상업적 수소 생산을 위해서도 이제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많이 쓸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보면은 뭐 2배, 3배 이상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되게 갑갑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도 뭐 여름만 되면 음. 이제 전력 이제 예비율이 몇 프로 이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에어컨 뭐 28도 이상으로 틀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네. 여기보다 2배를 더 쓴다고? 3배를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분명히 전기를 더 많이 쓰겠다라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된다고. 많이 오히려. 쓰는데 그 전기를 깨끗한 방식으로, 깨끗한 방식으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방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탄은 쭉쭉쭉 줄어들고 왼쪽이 이제 선진국, 왼쪽이 선진국. 오른쪽이 개도국이죠. 이 정도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진한 주황색 같은 게 이제 석탄인 거죠. 그렇죠. 갈색으로 표시된 네네. 게 이제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2030년, 40년 지나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걸로 그러네요.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갭을 뭘로 채우느냐? 이제 LNG가 처음에 좀 채우다가 뒤로 연두색. 갈수록 리뉴어블이라고 하는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도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석탄은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주는 어쩔 수 없다. 상당히 현실적인 보고서예요.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일단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IEA에서 했다라는 얘기고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예. 그거는 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일단은 뭐 전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뭐 잘못 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 착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느냐 대한민국이 예 사실은 많이 써요. 네네네. 많이 쓰는데 개인이 많이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개인으로 따지면 OECD 평균보다 평균 정도 되나?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고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이 집에서 에어컨을 쓴다든지 뭐 인덕션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렇군요. 세탁기, 에어컨, 뭐 네네. 냉장고 이런 거 돌릴 때 쓰는 가전용에서 쓰는 건 낮아요. 그러면 어디서 쓰느냐? 산업용에 쓰는 거예요.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 틀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요. 네네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안 틀고 산다는 것들은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침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참 요새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 에어컨을 끄고 전력을 절약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거는 반인권적인 행동이에요. 반인권적이다. 예, 그러니까 네.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분일수록 더 많은 전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몫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안 된다고 아껴 쓰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할 수는 없다. 예, 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산업에서 많이 쓰는 거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야? 산업 부문이죠. 네, 네. 그럼 너희들은 산업 부문에서 돈도 벌고 온실가스도 배출하니까 니들이 책임지고 줄여. 어떻게 줄여요?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예, 2000년대 초반은 뭐냐면은 우리랑 일본이랑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더 에너지 효율은 좋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쫓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규정과 제도, 그 다음에 정부의 뭐 의지, 노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종 기업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상당히 이제 고효율,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로 교체를 이미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룸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따로 있나요? 보통은 이제 뭐 GDP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단위 GDP당 이제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고 있나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않다라는 거죠.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흥청망청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뭔가 줄일 여지가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유럽 이야기예요. 유럽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설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설비들을 지금 2020년대식으로 바꾸거나 문을 닫아버리면 효율이 확 튀어요. 근데 네. 우리는 지난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효율화를 가왔기 때문에 네. 별로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렇군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모습을 잘 들어주고 싶으면은 자 우리도 막 그 2018년 대비 몇십 프로 저감. NDC 그렇죠. 예, 목표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보면은. 네. 그런 요구 조건들을 내서 지금 방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국이 나온 이제 그 공약 사항들을 다 모아놓으면 저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그림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주요 에너지원이 발전원이 뭐냐라고 네, 네. 해서 각국이 제출했던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을 합쳐보면은 이제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지금도 여전히 unabated coal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죠. 갈색이네요. 갈색. 그렇죠. 갈색이 많은데 이게 2030년, 2050년 되면 확 줄어들죠. 거의 그러네.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고. 전 세계 니네 한번 제출해봐 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게 저거라는 거죠. 그렇죠. 계획이에요. 계획. 네네. 계획이고 그러면 2020년 때는 꽤 많았다가 좀 적었다가 늘어나는 게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비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020년대 꽤 많았다가 2030년께도 꽤 많은 것 같은데 2050년 되면 확 줄어드는 어떠한 이런 이제 갭들이 있는 거죠. 이제 천연가스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청정연료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죠. 청정연료 사실 아니거든요. 완벽한 청정 원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석탄을 100으로 쓰면 석탄을 하나 뗐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이제 100이다라고 보면 LNG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석탄 쓰는 만큼을 LNG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으로 탁 줄는 거죠. 그러면 뭔가 줄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문제는 LNG 발전 비중이 이제 2배로 늘었다. 그럼 똑같은 거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LNG 발전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간적인 단계일 뿐이지 저게 완벽한 대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이 노란색은 예, 노란색은 이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 얘기 조금 나온 김에 조금 해주신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네. 박사님 좀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원자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입지적 상황이 좋지 좋지 않다. 않고 그 다음에 제주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앞으로도 이걸로 당분간은 더 훨씬 2050년 이상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는 집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총 동원해서 쥐어 짜가지고 뭐라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고 저거 틀리고 고려할 여지가 없어요.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늘려야 되고요. 원자력도 원자력이 나름대로 역할을 줘야 되고 LNG도 역할을 줘야 되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하는 롤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조합을 해야지 옳고 그름의 이제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느낌은 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싸울 이런 때 느낌이네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너는 그럼 도대체 뭐 너는 탈핵이야?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친핵이야? 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원자력은 되게 좋아요. 일단 탄소 배출량 없고 네. 그다음에 한 지역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를 이제 안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거죠. 계속 좋아요. 문제는 이제 해체 비용? 문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자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고준위 폐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어떻게 저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묻어난 거 이렇게 못 원자력 나오더라고요. 발전소를 지으면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걸 짓습니다. 우리 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 나는 그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뭐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부터 그러면 처음에 수용 능력보다 넘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이렇게 우주로 보내야 되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는 순간 이제 IEA가 아니고 IAEA에서 뛰어옵니다. 아하. 너희들 뭐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뭐 하려고 그러냐? 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 구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봤느냐? 방법이 두 가지를 써왔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널찍널찍하게 저장을 했다가 네. 점점 좁혀요. 아 조금씩. 아 예, 좁아 하는데 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지역도 몇 개 있어요. 음. 그럼 옆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지었어요. 아하. 그러면 새로 이제 크게 짓는 거기다 거죠. 이제 하는구나. 그렇죠. 어. 같은 울타리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고 음. 처음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임시 저장 시설은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 좀 여유 있게 해놓고. 여유 있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집중돼 있죠. 아파트처럼 한 지역에 막 집중이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를 지금 당장 선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로 저장해 놓은 저저장 시설을 네. 어딘가 처분을 할 연구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 두 번째는 그 연구 처분장 만드는데 시간이 몇십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네. 중간에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아, 네. 근데 둘 중에 뭐 하나 쉬운 거 있을까요?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누구 좋다고 안 하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되게 외딴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외딴 곳들도 있어요. 뭐 울진이라든지 네. 뭐 영광이라든지 이런 건 좀 그래도 외져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신골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 부산 그 옆에 양산 그 네네네. 정관 신도시 이런 데들이 산 하나 사이에 두고 있단 말이죠. 수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제 타협을 보고 네.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회피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원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정리해야 돼요. 사실 뭐 땅은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은 옛날에는 기준에 컸지만 지금 요만한 원자력 발전소들 이런 거 처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처분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해체를 해야 되는 건데. 해체하면은 다 방사성 물질인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글로벌리. 별로. 아니 그건 있어요. 있긴 뭐 프랑스에서 있고 뭐 있긴 있다고는 있고 하는데.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건드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과연 우리가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뭐 당장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영국의 이제 영국 그 로얄 네이비 왕립 해군 네네. 영국 해군 같은 경우도 수많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다가 지금 부두에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냥 처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런 약간 필요악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설정을 빨리 하고 네. 가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 중요한 숙제인데 자꾸 미루지 말고 하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좋아, 더 짓자. 네. 이를테면 뭐 어딘가 결정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디가 됐던지 간에 뭐 삼척이 됐던 뭐 전남 어디가 됐던 네. 어디가 됐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10개를 더 줬단 말이죠. 10개. 예.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서 나는 전력을 서울로 수도권 지금 전력을 제일 많이 소용하는 데는 서울과 수도권이거든요. 네네. 이곳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 전기라는 것들은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쵸. 실시간으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돼요. 항상. 항상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라는 게 필요하고 집까지 들어오는 배전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본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 내 땅, 내 위에 있는 내 땅 위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걸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예전에야 그냥 했죠. 네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당장 지금 평택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만 해도 거기에 들어오는 전력망 지금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아무데나 퍽퍽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지금 새로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해봐야 지금의 이미 후보지로 돼 있던 그 지역밖에 없어요. 다 멀어요. 네. 그럼 그 지역에서부터 서울까지 수도권으로 이거를 오는 송전망은 까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회적인 갈등 네.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해결할 게 정말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사님의 말씀은 그래도 이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거죠. 되는 그러니까 거야.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환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네. 반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일면타당한 말씀들이에요. 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닌데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네. 더 쾌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더 많은 전력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더 많은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을 가진 섬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랑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유럽처럼 내가 필요하면은 급하면은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땡겨오기도 하고 폴란드 석탄화력 발전소도 땡겨올 수도 있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넘치는 풍력 발전 예전에는 이제 껐거든요. 밤에 그 송전선로에서 뗐는데 네. 지금은 그거를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송전선로 해저 선로를 통해 가지고 노르웨이로 보내버려요. 노르웨이에서 양수 발전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서로 남는 전기 나눠 쓰고 막 이런 게 가능한 거군요. 예, 우리도 이제 사람이 많으면 네. 서로 이렇게 급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의 선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몇 가지 제가 이제 대안이라고 보통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도 뭐 녹화를 이제 서울 스튜디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전기를 돈을 똑같은 전기가 아니고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싼 전기 요금을 부담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뭔가 이제 지역별 차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 발전소들 잔뜩 모여 있고 네. 거기 지금 대기오염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네.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전국의 요금은 다 똑같아요. 산업용 얼마, 킬로와트아워당, 농업용 네네. 얼마, 가정용 얼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정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야기 나오는 SMR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게 이제 효율은 떨어져요. 효율은 떨어지는데 롤스로이스나 이제 이런 쪽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옛날 후쿠시마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돌려야 되는데 냉각수를 다른 에너지원 펌프를 돌려가지고 해다 보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펌프가 못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절단이 났는데 이거는 그럴 일이 아예 없게 그냥 자연스러운 전기가 끊어져도 그냥 그 자체의 원리로 잘 돌아가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 거죠 보면. 그러면 이런 만약에 SMR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SMR이 지금처럼 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수요처 근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포스코. 네. 그러면 포항에서 그 고로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이제 그 온실가스 내뿜지 않습니까? 석탄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SMR 하나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닷물로 수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수소반환철 만들어가지고 재련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입장, 에너지를 쓰는 입장이 이제는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 압구정 SMR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한강변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40년쯤 되면 뭐 2040 서울 한복판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어디 서해랑 한강 만나는 지역 정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전력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은 답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쓰고 네네. 재생에너지에서 남으면 수소 만들어 저장하고 그거를 가스 배관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우리는 우리는 답이 찾아야 없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동원해야 되는 거죠. 뭐 햇빛 비치는 데는 웬만하면 태양광 깔고요. 바람 좀 분다 싶은 데는 풍력 발전기 꽂아야 되는 거고. 원자력 최대한. 발전도 할 수 있는 데만 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일 수 있는 데는 석탄발전소는-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유럽이나 우리랑 똑같이 안고 있는 거는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가져와서 쓸 거냐라는 네. 문제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아마 이제 이 예. 책에 같이 이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박사님께서 이제 옮기신 예, 번역한 거죠. 번역을 하신 이 그리드라는 책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박사님께 쭉 얘기해 주신 것을 흐름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덥다.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알고 봤더니 전기를 많이 쓰자라는 결론은 났는데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뭔가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 그리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또 하나의 숙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드라는 게 우리가 재생에너지 많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뭐 제주에 가보시면은 풍력 발전기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전남에 가보시면 이제 정말 광활한 이제 태양광, 네, 그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력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전력망을 예.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라는 거는 수요와 네, 공급이 실시간으로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석탄화력 이런 것들은 딱 예상이 돼요. 너 전화 들고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동. 그러면 가동하면 이게 착착착착 맞아 이렇게 오는 거죠. 나오겠구나. 얼마 양 딱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계획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왈칵 쏟아져 나왔다가 아, 하늘에 구름 꽉 끼면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전남 지역에서 갑자기 햇빛이 쨍쨍해요. 네, 그러면은 이 생산되는 전기가 송전솔로로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공급이 많이 못 쓰면, 수요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 전력망이 붕괴해요. 잠깐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공급이 많아서 예, 그렇다는 둘 중에 거잖아요. 뭐든지 많으면 안 돼요. 실시간으로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전남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많이 써줄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이 써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만 만들면 된다가 아니죠. 이제는 그치.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 보면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뭔가 전력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산업들을 배치하고 유치하는 그러한 이제 산업 배치 전략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남는 전기, 재생에너지가 남았을 때 그걸 수소로 저장하든지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일부에서 말하는 뭐 비트코인 생산하든지 뭐 ESS를 만들든지 뭐 등등등 뭔가 여러 가지 ESS를 방법이 있는데 하든지 현재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전체 전력망이 매우 더 취약해지는 불안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게 거기에 AI가 들어가더라고요.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고 어디서 예. 할 수 있으니까 분배를 어디서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덴마크 같은 경우는 3시간 전에 자기들은 풍력은 정확히 예측한다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후에 바람 부르면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럼 얘네들 풍력 발전에서 어느 정도 생산될 생산되는지를 테니까 예상할 수 바람이 있는 안 불 것 거구나. 같아. 그러면 LNG나 아니면 수입하는 쪽에다가 이제 찾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노하우들은 점점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투자들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네.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라는 거를 보내는 네. 어떤 이 작업들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당장 제주도 같은 경우 요즘 계속 난리잖아요. 네, 네. 제주도는 원래 자기 지역에서 전기가 별로 생산이 안 되니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저 완동과 진도에서부터 이제 끌어왔는데 끌어왔잖아요. 해저 네, 직류 네, 케이블을 깔아왔는데 지금은 풍력 발전이 많아지니까 제주도가 넘쳐나요. 그러면 보통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스위치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되잖아. 반대로 가면 안 돼? 가면 되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압의 어떤 특성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또 일방향으로 설계를 해놨던 걸 양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생각만큼 효율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몇 차례 뉴스 보도로 나왔어요. 뭐 전체가 이제 블랙아웃이 될 뻔한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서 공급이 또. 많아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이제 그 발전 소를 꺼든
끌 수가 없으니까 어. 망해서 불지시켜버려요 그냥. 아. 너희들 전력 생산하는 거 알지만 우리 끊어? 안 써. 안 써.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야 돈을 버는 건데 갑자기 망이 불어나다고 자꾸 끊는 거예요. 보면은 돈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군요. 버리는 실제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투자를 많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고민하는 게 어디 뭐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일단 알았어. 근데 뭐가 문제냐? 어디를 고쳐야 되냐? 병목이 어디냐? 이게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가면 거기 기술이 개발되든 뭐가 되든 그러면은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면서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주식이나 이런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관심이 좀 이쪽 부분에. 저는 예. 많은 분들에게 이제 뭐 직류 이제 고압 송전이나 네네. 이제 이런 쪽 그 어차피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살아남는 거는 두 가지다. 네. 구리와 전선이다. 아. 왜냐면은 결국은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거를 전기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도체는 구리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전선의 수요는 이제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네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은 돈을 투입하면은 해결이 되지만 그쵸. 이 문제는 송전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국가 예산이 없겠어요? 아닌 말로 전기요금에다가 조금씩 더 추가하면 충분히 예산 부여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까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북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력 발전이 나오는데 전력 생산은 저 남쪽 바이에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들 다 몰려 있는데 그러면 독일을 남북으로 이렇게 종단을 하는 고압 송전 선로를 깔아야 돼요. 십몇 년 전부터 깔기 시작했는데 네. 아직도 지금 절반도 못 깔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선이 토막토막 나 있어요. 이 지자체에서 소송 걸고 여기 환경단체 소송 걸고 여기 지자체에서 허가 안 내주고 네. 특별법에 특별법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전기를 자기네 나라 송전선을 못 쓰고 동쪽으로 가면 체코나 폴란드를, 왼쪽으로 가면 이제 프랑스를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남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민폐를 많이 끼쳐요. 왈칵왈칵 전기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걸 네. 우리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숙제가 많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줄여야 돼. 뭐 줄이지 뭐. 세상에는 좀 더 쓰지. 원자력이 좋은데. 라고 하는데 그럴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이게 좋다 저가 좋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깔아놓고 해야 된다. 뭐 석탄화력, 뭐 CCUS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탄소 저장 및 이용 뭐 포집 뭐 이렇게. 네네. CCUS도 해야죠. 그거 어디다 저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써먹을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CCS를 보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아니 탄소를 잡아다가 예. 저장해 놓으면은 예. 이걸 왜 하지? 그러니까 돈이 안 될 텐데 어차피 예. 쓰는 게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장해 놓을 때는 있나? 그러면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비산유국의 서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산유국은 너무 좋은 자원이에요. 해서 거기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죽은 유정 가스전이 살아나요. 아하. 다시 분출돼요. 아하. 찔끔찔끔 나오던 놈이 왈칵왈칵 나오도록 아하. 지금도 일부러 거기다가 물 이산화탄소 집어넣고 뭐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생산해내는데 그래서 제가 2011년인가 노르웨이 갔을 때 그 몽스타드라고 이제 CCS 파일럿 프로젝트 하는 데 네네. 갔었는데 그 노르웨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에퀴노르죠. 거기 네네. 친구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싸게 넣어줄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없어요, 사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집어넣으면 좋다. 네. 뭐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진 나요. 잘못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너무 답답하다. 그럼 뭐 어쩌자는 소리냐. 아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예, 점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네,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계곡에 이제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계신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수 발전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일시적으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할 방법이 ESS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숱하게 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ESG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ESS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양수 발전소를 다양한 규모로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딘가 수몰이 돼요. 네. 슬프죠. 내가 좋아하는 내 앞에 경치의 고압 송전선로가 쫙 깔려야 되는 모습을 네.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갑자기 난 똑같은 전기요금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요. 네. 이제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이제 박사님께서 해주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야 예.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이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참 사람들한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네. 이제 뭐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잘 체감을 못 해요. 지금 발전소 보면 어디 있나요? 주로 다 어디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멀리 가 있는 발전소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을 위해서 발전을 해서 주는 거죠. 밀어 올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럼 이 구조 자체를 더 이상 용납할 것이냐? 저는 용납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지방에서도. 이걸 알수록. 예, 알수록. 야, 내가 이 희생을 해서. 희생을 하는데 우리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수도권은 더 비싼 전기요금, 기타 지역은 낮은 전기요금. 저는 이게 돼야만 우리 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균형 발전도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그래서 그 IDC 센터 같은 게 왜 수도권, 왜 춘천, 뭐 거기는 시원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세종 왜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잘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야말로 전남, 이제 재생에너지 많은 이런 곳에 이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산업도 이제는 비싸서 못 하겠다 싶으면 다른 지역에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우리 정말 이제 과거에 이제 박사님이 페이스북에 써놓으신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70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예. 이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쉬어볼까 했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짜증 나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됐어 정말. 이제 선진국 됐는데 그 꿈에 기다리던 정원 딸리는 2층 양옥집은 어디 갔고. 그러니까. 국비 수학여행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맨날 사는 건 힘들고. 네. 근데 어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네발 자전거라면은 저희는 외발 자전거. 위태위태하면서. 잘해봐야 두발 자전거예요. 네.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나라라는 숙명인 거죠.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이제 어쨌든 여러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포스코만 해도 뭐 수소로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기료 업체들은 상당히 좀 이제 앞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전기로 업체가 오히려. 예. 전기로 하나 가동할 때마다 거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 수준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하는 데가 전기로잖아요. 잠시 가동을 멈춰달라. 그러면 전력 수요가 확 뜨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맞는 게 과연 적당한가? 라는 논의가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아니 고로보단 전기로가 난 거 아닌가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네.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따져보면은 우리 또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발자국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기를 1인당 한 11,000 정도 쓴다고 하면은 재밌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는 전기를 54,000씩 써요. 우리도 5배씩 쓰는 거예요. 펑펑 써요 정말. 네. 거기는 땅에다 꽂으면 지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업체들이 다 거기로 간 거예요. 보크사이트 가지고 알루미늄 뽑아낼 때 제일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전력 요금이 저렴한 네. 지역을 뭐, 아마 찾아갈 수도 있겠죠. 동방 만드는 회사도 가고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도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갔을 때 그게 정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국경 조정, 뭐 탄소 국경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되는 게 다 그런 이제 흐름들을 이제 너희들의 꼼수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네. 예.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말씀드리다 보면 되게 억울해요.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고. 지들은 이미 다 옛날에 그 분품해가지고 네네. 그 벌어먹은 걸로 다 지금 금융자산으로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우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놓고 딴 나라들이 따라오는 것들은 온갖 핑계를 대서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예. 열받는다고 저도 많이 열받는 얘기하는데. 건데 뭐 그게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도 열받아서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이 아니 기후 위기가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얘네는 나쁜 놈들이니까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기후 위기를 공부할수록 이건 진짜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대신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네.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좀 너무 과도해요. 과도하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네네. 늘어났어요.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30년 앞으로 이제 30년 사이에 지금이 한 5분의 1로 줄인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는 줄이겠. 네. 뭐 좀 더 이상 더 이상은 늘진 않겠다. 그 다음서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보다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네. 그 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너무 외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쫄아서 그런지 네. 좀 너무 과도한 숫자들이 막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어디서 듣고 오신 것 같긴 한데 예. 뭔가 그런 숫자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을지. 안 맞습니다 보면. 안 맞나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 네. 결국 우리 사회의 기존 시스템을 상당 부분 많이 갈아엎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를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서 못 줄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기 네, 쉽지 네. 않아. 그럼 딴 데서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줄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물 부문이에요.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예. 재건축 얘기가.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 거죠. 70년대, 80년대 지어놓은 아파트를 2020년, 25년 아파트 열효율 정말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제로하우스 수준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어라라고 쫙 지으면 열효율 에너지 사용량 뚝뚝 떨어집니다. 보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도. 근데 당연히 주택 가격은 그럼 비싸겠죠. 그렇게 지은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엄청 비싸겠죠. 네. 뭐 30평대가 서울 시내 10억이 아니고 한 20억쯤 이제 하는 네. 그런 시대가 올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저는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가 처음에 기후 이야기하다가 네. 지금 전기 이야기를 하다가 네. 결국 부동산 이야기까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 그렇게 다 맞물리는 연결되는 거죠.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전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 기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던 NDC를 올피기 위해서 뭐 탄소 중립 위원회가 이제 우리 대통령 직속으로 예. 돼 있잖아요.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초안이 이제 1, 2, 3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 모였을 때 하셨던 그런 뭐 발표문 예. 그런 거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봤을 때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자세히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 하면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희생과 뭐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문 닫어. 그럼 온실가스도 줄고 환경오염도 좋아. 그거 다 들어가면 거기 계신 달라요, 그게? 거기 계신 노동자분들은 어떡하냐는 그러니까요. 말이죠. 이제. 네. 그러면 그걸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제가 오다가 이제 봤는데 네. 지금 2018년에 이를테면은 이제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60이에요. 네네. 근데 NDC에 지금 이제 2050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산업 부문은 그래도 우리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53이에요. 53. 53? 253? 예. 그러면 260인데 260을 30년 동안 53으로 줄이는 53으로 줄이겠다? 예. 그것도 거의 5분의 1로 줄이는 건데. 5분의 1로 줄이는 건데 네.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계속 산업 부문은 우리가 그래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네.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이렇게 정말 갈 경우 극단적인 조치를 쓰면 그거는 글쎄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저는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 번 뱉어놓은 숫자는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초안이 발표된 거죠.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건가요? 1, 2, 3안을 만들어서 네. 이제 연말에까지 정해서 얘기해 보겠다. 글래스고에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제 글래스고 갔을 때 이제 정해진 하나의 목표 숫자를 내놓을 것이냐, 레인지로 이제 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안이 되는 1, 2, 3 안을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보면. 그러네요. 박사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 너무 뵙고 싶었고 뵙고 나서 뭔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하필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예. 들지만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뭐 어떻게 듭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50이니까 네. 뭐 사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 네, 참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뭐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셔야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네. 좀 현실적인 안을 더 내놓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국회로 보내서 좀 아시도록 이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예.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사님 좀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이제 뭐 얘기를 예. 뭐 중구난방으로 충분히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100년 동안 써서 너무 익숙한 존재예요. 당연히 콘센트를 꽂으면 나오고 그냥 뭐 불편 없이 공기처럼 사용하는 존재가 됐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거를 위해서 똑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훨씬 많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게 투자의 기회든 아니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든 환경을 위해서든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 이제 다시 전기가 되고 있다. 전기의 시대가 되고 있다. 전기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근데 그 전기의 시대라는 게 장밋 미래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힘들고 우리 이제 입영 날짜 다가오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이런 날짜 같은. 예.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막 이런 생각.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수학 능력 시험 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길을 찾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찾아왔으니까 네. 앞으로도 잘 찾을 거라 믿습니다. 뭐 70년 동안 일했는데 뭐 더 하죠 뭐. 그냥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엎어져 가지고 못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엉겁결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아닙니다. 알려주시고 예. 하시니까 또 이제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전기라는 분야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어려운 아니 게 일단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너를 통해서 이제 네. 저 같은 이제 성무당 말고 이제 정말 전문가들께서도 나오셔서 네. 좀 더 쉬운 말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잘 전달해주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ESG 막 이런 부분, 기후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선언적인 탑다운 관점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밑에 단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반드시 돈이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결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중요한 투자 기회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누군가에겐 투자 기회죠.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에 따라서 저걸 봐야 되겠다, 저걸 봐야겠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돈도 버시고 우리나라를 더 좋은 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저는 이호석이고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에 나오셨는데 네. 뭐 소감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참 요즘에 제가 생각이 많은 주제를 또 이렇게 또 골라주셔가지고 네. 또 이런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페이스북은 매번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다 그러면 딱 연락해서 박사님 또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